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존 웨인의 말입니다.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서 뭔가를 배웠기를 희망한다. 그래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도 별 변화 없이 비슷하다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또 오늘을 잘 배워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제보다 얼만큼 더 좋아졌는지, 다가오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 안정환의원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인체 균형이 무너뜨려져 있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척추가 휘어져 있으면 이게 무조건 척추 측만증인가요? 예, 그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고 전만곡이라고 하고요. 네.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서 후만곡인데 이렇게 이제 S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이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휜 것을 지칭을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2차원적 변형이 아니라 척추뼈의 측굴에 회전이 함께 동반이 되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변형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앞뒤가 아니라 예. 옆으로 뭔가 변형이 일어난 걸 말하는 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척추 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85%에서 한 90% 정도 척추 측만증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를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태아 때 척추 생성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척추 측만증은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 이외에 중추신경계나 신경학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근육성 척추 측만증 그리고 신경섬유종에 의한 척추 측만증과 여러 증후군에 동반된 척추 측만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모두 발병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가장 흔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는 보통 이제 외관상 변형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요. 드물게 증상이 있는 경우 요통이 이제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측만증 환자의 요통은 정확한 빈도를 알기가 어렵고 척추가 흰 부위나 흰 정도 그리고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와는 또 별로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80도 측만에서 요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20도 측만에서 오히려 심한 요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측만이 있는 요통 환자에게서 요통을 항상 측만증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각도의 크기가 뭐 크다 작다에 따라 증상이 심하다 뭐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각도가 이제 틀어진 각도가 네. 더 심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고 통증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휘어졌는데 요통이 없는 사람, 조금 휘어졌는데 요통이 있는 사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관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네. 예, 다만 이제 만곡의 각도가 70에서 80도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그 이상이 심한 측만은 인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폐 기능, 네. 특히 이제 폐활량의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90에서 100도에서는 운동 중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120도 이상의 심한 흉부 만곡의 경우에는 폐활량이 유의하게 감소를 해서 폐성심, 폐성심이라고 하면 폐질환 때문에 이제 폐동맥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우심실의 기능 부전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는데 네. 이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천성 척추 측만증 환자는 척수 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쪽 이상이 있는 경우 등 쪽 피부의 소화, 보조개, 모반, 그다음에 털 등의 소견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도의 크기가 클수록 척추의 측만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척추 측만증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서 네. 있는 위치에서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양쪽 유방의 크기가 다르고 네. 또 등 뒤에서 보기에 척추가 휘어진 소견과 견갑골이 튀어나오거나 등이 이제 불균형적으로 튀어나온 소견이 있을 때 네. 진단할 수가 있고요. 환자를 똑바로 선 자세에서 등을 90도 정도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환자의 뒤쪽에서 관찰을 하면은 등이 휜 것과 견갑골이나 갈비뼈가 한쪽만 튀어나온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학교 뭐 집단 검진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건강 검진 한다면서 이렇게 숙여보라고 선생님께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유관상 두드러지는 건 좀 상태가 사실은 심각한 정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그 정도 이렇게 누가 봐도 휘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은 꽤 네. 많이 진행이 된 거고, 네.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미세하게 좀 각도가 틀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가게 되면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척추 측만증은 척추 변형에 통증이 동반되는지의 여부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소아나 이제 청소년기에 척추 변형은 되게 통증이 동반되지가 않는데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과 통증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인 청소년기 척추 후만증, 네.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 부위의 종양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 방사선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변형의 종류,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측만증의 초진을 위해서는 선 자세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측만의 유연성을 알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좌우로 굽혀서 네. 휜 척추가 어느 정도 펴지는지를 보는 측굴곡 전후방 사진을 찍게 되는데 네네.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의사가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해서 비정상적인 반사 기능이 관찰이 된다거나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네. 측만의 길이나 방향이 흔히 보는 환자의 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급격히 측만이 진행하거나 피부가 함몰되거나 비정상적인 위치에 털이 있는 경우, 이제 커피색의 점들이 보이는 경우 등에서는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척추 전장에 걸쳐 시행을 해서 척추뼈 내에 척수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그 요통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이제 흉추가 이게 좀 과도하게 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속에 있는 흉곽 속에 있는 폐가 가장 큰 장기인데 아, 눌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 각도 휘어진 정도와 폐와 관련된 이런 질환들을 얘기한 건데 네. 사실 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요통이나 아까 말씀드린 폐 기능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 폐 기능을 측정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측만증은 진단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진을 찍어보면 휘어진 정도가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따로 측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폐 검사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특발성 척추 측만증 치료 목적은 이제 정도가 크지 않은 측만은 더 이상 측만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중등도 이상의 측만인 경우에는요 변형을 교정을 하고 유지를 해서 신체의 균형을 얻게 함으로써 기능 및 미용을 호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전문적인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일반적인 원칙은 있으나 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평가와 분석 위에서 개별화된 방법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관찰을 먼저 해야 하는데 네네. 관찰이란 측만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방사선 촬영과 신체 검사를 통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기 환자에서 20도 이하의 유연한 만곡이거나 성장이 종료된 환자에서 50도 미만의 만곡은 측만의 진행 여부를 관찰하는 것으로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조기를 이용을 하는데 네. 보조기 치료는 측만이 유연해서 쉽게 교정이 되고 측만 각도가 20에서 40도이고 성장이 적어도 2년 이상 남아있는 환자에게서 효과적입니다. 특히 초경 이전 혹은 초경 후 1년 이내인 환자에서 척추의 측만이 점차 진행된다고 판단이 될 때 보조기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조기 착용 목적은 척추의 성장을 허용하면서 만곡을 교정을 하고 환자의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교정을 유지를 해서 만곡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네. 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 밀워키 보조기와 흉요천추 보조기인데 밀워키 보조기는 측만이 주로 흉추에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측만이 요추에 있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밑으로 착용할 수 있는 흉요추부 보조기를 사용을 합니다. 보조기 착용 후에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치료 효과를 관찰을 해야 하고요. 네. 보조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곡이 진행할 확률은 10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치료의 성패 여부는 적절한 보조기의 처방과 그리고 환자의 수능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술도 할 수 있나요? 네, 이게 너무 심할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를 하는데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첫째, 측만이 이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외관상 이렇게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심할 때, 네. 둘째, 성장기 아동에게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측만, 그리고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 40에서 50도 이상의 측만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이제 치료의 원리는 다양한 금속 내 고정물을 사용을 해서 교정 및 신체의 균형을 얻은 후에 척추 유압술로서 교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측만을 지나치게 교정을 하거나 덜 교정한 경우와 신경합병증 및 수술에 따른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만증 환자의 요통은 정확한 빈도를 알기 어렵고 네. 척추가 휜 부위나 휜 정도, 그리고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요통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요통의 원인이 이제 측만에 있는 것이라면은 추나 치료나 침 치료, 교정기를 이용을 해서 측만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침 치료, 침전기 자극술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요통이 없는 측만의 경우도 측만이 더 심해지지 않게 추나 치료나 이런 교정기나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 허리가 휘었다 이런 것들은 예. 엄청 아프지 않으면 그냥 두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자가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치료의 이제 대상이 되는 측만증 환자가 네.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측만이 어떤 경과를 보일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어떤 환자에서는 측만의 각도가 전혀 진행하지 않기도 하고 다른 환자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기도 네. 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측만증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네. 1년에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관찰을 하면 되는데, 각도가 작은 측만증 환자는 매 6에서 8개월마다, 각도가 큰 측만증 환자는 3에서 4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함으로써 네. 검사를 하면 됩니다. 측만 각도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온 여러 인자 중에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나이, 즉 자녀 성장 여부 및 현재 측만의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측만의 증가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하고, 네. 각도가 큰 경우 성장 완료 후에도 증가 속도는 미미하나 계속적인 측만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한 번씩의 검사는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네. 척추 측만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발병을 안 했으면 그 친구의 키가 158 정도 되는데 168cm까지는 컸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예방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척추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고요. 네. 예,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 각 가정에서도 이제 어깨나 골반의 높이,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굴곡시켜서 네. 측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 보통 그러니까 어깨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맨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매라라든지 예. 꼭 다리를 꼬고 싶으면 반대쪽으로도 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어쨌든 꼬는 것 자체가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꼰다고 해도 건강에 계속해서 무리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경우는 당연히 좌우 균형이 무너지기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많이 매라. 그런 것은 굉장히 저는 유의하다고 보고, 네네. 뭐 다리 꼬는 것도 당연히 안 꼬는 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꼬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척추가 측만증처럼 휘지는 않는데요. 네. 네.
대부분 현대인들은 좌우 균형이 맞지가 않고 네. 정도가 이제 측만증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그런가요? 뭐 당연히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다 주로 사용하는 팔이나 다리가 있고 네. 자세라는 것이 이제 딱 정자세로 사람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좌우 균형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다른 통증이나 신경 증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눈에 띄게 균형이 안 맞다고 하면은 스스로 교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필요가 하다면 추나 치료나 이렇게 뭐 척추를 교정하는 네. 치료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요통이 발생한다라는 증상이 있고 가장 폐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미관상 문제죠. 네, 특히 그렇죠. 이제 여성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나중에 턱이 좀 균형이 안 맞아져요. 아, 네. 이제 척추랑 턱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가 휘다 보면은 좌우 네. 턱이 이제 돌아가니까 미관상 좀 보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통증이나 뭐 폐 문제도 있겠지만 또 미관상 문제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증에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식이요법은 없다고 하지만 네. 체질에 맞는 식이를 하는 것은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제한을 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측만의 정도가 작은 경우는 정상인과 같다고 여기고 생활하면 됩니다. 네. 예,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성장이 끝날 때까지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해보던지 아니면 방사선 촬영을 시행을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많은 청소년이 요통을 경험을 하고 있고 척추 측만증의 환자의 경우는 이제 허리가 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과 척추 측만증이 꼭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오히려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나 이제 장시간 오래 앉아 있어서 요통이 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등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이런 지식을 활용을 해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의학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이 뭐 일반적인 뭐 요가, 스트레칭,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배우시거나 하는 건 도움이 되나요? 적절한 요가나 네. 그 스트레칭 운동은 저는 주변 근육을 또 자극을 하고 네. 자세가 올바르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항상 운동은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네. 그것이 그래서 전문가가 지도를 하는 그런 와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죠. 그렇죠. 네. 항상 운동 전문가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잘못된 운동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척추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 등 다양한 증상으로 상담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당근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눈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진 당근에는 네.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점막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위장이나 호흡기의 점막, 거칠어지고 민감해진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눈의 각막도 보호를 합니다. 특히 평소 눈을 혹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당근을 자주 섭취를 하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이나 야맹증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시력의 보호나 다양한 안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를 하고 염증을 개선하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여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네. 그리고 당근은 속이 편치 않을 때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많이 제거를 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철분이 풍부한 당근은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빈혈 예방에 좋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심장 및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원장님, 근데 보통 음식은 예. 조리를 하기 전에 생으로 먹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는 게 더 영양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채소들보다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근인데 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기름이나 열을 가할 경우에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 네. 당근을 섭취할 때는 기름을 두르고 열을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영양상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당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 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들 좀 상담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아드님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8이고, 네, 몸무게는 65kg고, 네, 나이는 33살이에요. 네. 지금 제 옆에 권순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아드님 어떤 증상으로 상담 원하시는 거죠?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계속 났어요. 근데 저는 성인이 되면서도 입 주변, 등이 있죠. 등에도 여드름 나서 제가 한의원을 갔는데 네. 한의원에서 제가 엄마가 금양 체질이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도 금양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기 먹으면은 여드름이 더 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 평생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 어머님은 거기 금양체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한의원에서 검사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드님은요? 아들도 엄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예, 지금 여드름이 어릴 때부터 나다가 지금 계속 났어요. 이 중학교 때부터. 아, 얼굴에 예, 얼굴에 나고 등에 있잖아요. 네. 등에도 여드름 마냥 빨갛게 이렇게 아, 나더라고요. 오돌도돌.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리 지저분해요. 아, 발이요. 예, 그 무좀 마냥 습진 마냥 막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 피부는 하얗고 깨끗한데 아, 피부가 좀 얼굴은, 약하신가 보다. 예? 피부가 좀 약하신가 봐요, 아드님께서. 그래서 네.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아까 아들도 그래 고기 먹으면 그 여드름이 더 난다고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저는 고기를 먹으면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40 못해서부터 열이 나서 못 먹는데요. 네. 근데 아들은 지금 고기 먹고 열은 안 나는데 여드름이 나더라고 피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아주 끊어야 되는 건지 고기를 그게-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 네, 어머님 체질적으로요. 예,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예, 이제 그 체질을 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기를 먹고 안 좋아지는 걸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금양 체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고기를 금양 체질이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장을 통과하면서 그 소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독소가 피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당연히 끊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튼 듣고 계시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고기 먹을 일이 많기는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좋아지려면은 사실은 육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방법인데 아, 현실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될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양체질 같은 경우는 채소가 좋습니다. 어떤 채소가 좀 예. 좋나요? 이파리 잎채소를 채소들, 많이 먹어요. 네, 잎채소들은 다 좋거든요. 그래서 예, 뭐 상추든 뭐 배추든 다 좋은데 이제 고기를 드실 때 한 방법이 쌈을 많이 싸 드시는 것이 한 방법이고 아, 그럼 좀 완화가 될 수가 있네요. 그나마 네, 네, 네.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드실 때 고기를 적게 드시는 거죠. 다른 뭐 밥이나 다른 것을 많이 드시고 일부러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자기 입속에 넣는 음식은 결국엔 본인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습관을 좀 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로운 것을 먹을 때 이로운 것을 또 같이 많이 먹는 많이 것이 먹으라고. 예. 예, 그것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완전히 끊지 못한다고 하면 싹 다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좀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고기를 끊었다라고 예. 가정을 하면 여드름이 완화가 되고 완치까지 될 수가 있나요? 원장님? 아, 예, 예. 이제 완전히 끊는다고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좀 쉽지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금체질들은 좀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것이 좀 힘든 편인데요. 예, 채식을 위주로 하고 평상시에 어쩌다가 한번 고기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평소에 뭘 먹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몇 달 이 정도 딱 뭐 정해놓고 네. 여드름 치료든 뭐 피부 치료를 위해서 그동안 완전히 채식을 했다. 그러면 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다시 고기를 먹으면 다시 또 여드름이 올라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근데 또 그렇더라고요. 한약 먹을 때는 네. 안 먹었거든요, 고기를요. 네, 네. 네. 깨끗하다가 아, 고기를 먹으면 나중에 또 완전히 그러더라고요. 깨끗해지시는구나. 아니 근데 계란 노린자도 안 좋지요. 제가 볼 때는 노린자가 제가 못 먹거든요. 근데 노린자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음식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가릴 것이 많은 편입니다. 아, 금양 그래요? 체질은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가 고기랑 커피, 우유, 밀가루입니다. 고기, 커피, 우유, 밀가루. 예,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가리시고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씩 더 가리는 것이 좋고요. 근데 네. 사실 평소에 제일 많이 먹는 예, 것들이라. 아무래도 좀 맛있는 음식들이 네. 다 잘 안 맞는 편이라서 음, 금체질은 해산물이랑 채식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가려 보시라고 아드님한테 어머니 말씀을 아드님이 해산물은 좀 좋아하시나요? 예. 원래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 금양치들이 원래 소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잠을 조금 7시간 덜 자면 얘가 굉장히 피곤한 걸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우루사를 우리가 어떤 때 가끔가다 네. 하나씩 먹었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우루사요? 예. 그 잠을 좀 못 우땡 들잤을 뭐 때. 조금 피로할 때 먹는 아. 보조제. 글쎄 그 금체질은요 대부분 비타민이나 뭐 건강기능식품들 다 잘 안 맞는 편입니다. 안 맞아요. 안 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금체질은 E는 맞더라고. 비타민 E는 괜찮더라고. 예 그렇게 분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잘 아시네요. 어머니께서. 어쨌든 금체질은 이제 먹어서 손해가 많이 나고 안 먹으면 더 득이 많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것이 좋고 기타 뭐 가공된 식품이나 뭐 약품들은 이제 다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안 맞아요. 어머니 제가 네, 보니까 해산물은 좀 맞다고 하는 걸 보면 회식이나 그런 걸 할 때 해산물 위주로 좀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또 아직은 젊으니까 영양제를 좀 먹더라고. 네네. 비타민 E를 바꿔버릴까요? 예, 뭐 굳이 드신다고 하시면 비타민 E로 드시고 그 아드님 그 여드름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데는 뭐 안 좋은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추위 타니까 아들도 이렇게 추위를 타더라고요. 아, 추위를 탄다. 예. 예. 여름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여드름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더 들면요. 예. 좀 등에 있는 여드름 같은 것도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드시면 더 심해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고기를 좀 피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완전히 좋아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예. 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참 힘들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입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 155, 네. 52kg, 네. 54세. 아, 네. 제 옆에 권순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리하고 그 엉덩이 있는 게 밑으로 자꾸 당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무겁고, 예. 그리고 이제, 다리 엉덩이 예, 엉덩이가, 예, 네, 땅 밑으로 당기는
증상인 것 같고요. 네네. 앉아 있으면 또 괜찮아요. 예. 서가지고 좀 걸으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오후 전에는 조금 낫다 오후 되면 좀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허리를 이제 복대를 하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완화가 돼요. 그냥 복대 안 하고 걸어가면 그런데 그렇게 그게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궁금합니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54세입니다. 네. 복대를 자주 하세요? 복대는 이제는 불편하면 조금씩 하는데 하면은 근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 불편하고 그렇게 허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허리 힘이 예. 없다. 오른쪽, 왼쪽 한쪽만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예, 양쪽 다 다리가 좀 무겁고 밑으로 당기는 느낌이에요. 걸어가면. 그래서 네. 예, 좀 앉아 있으면 그런 증상이 없는데 쓰고 네. 걸어가면 그렇게 돼요. 걸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 혹시 무슨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어머니? 금사는 MRI 좀 하니까 그 신경이 좀 막혔는 것 같다 하면서 4, 5번 쪽에 네네. 그러시. 예. 아, 뭐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그런 얘기는 못 들으시고요. 협착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예, 저 협착 증상이 이런 게 나타나나 궁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복대를 계속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 네. 좀 불편해서 예, 물어봅니다. 그게 제가 증상을 들어보니까요. 네, 어머님이 약간 협착증 증상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MRI 찍어봤을 때도 그러면 디스크도 같이 있으면서 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디스크가 좀 나이가 들고 심해지면 협착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예. 주로 걷다가 보면은 불편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고 그러시죠?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쉬고 앉아 있으면은 증상이 또 완화가 돼요. 근데 네. 일단은 쓰면은 그렇게 무거워요. 막 밑으로 다리를 당기는 것 같아요. 막 당기고 그렇게. 그게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 아무 증상이 모르고 그렇게 앉아 됩니다. 있으면 모르고,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님은 신경 눌리는 증상이 있으신데요. 네네. 그 다리가 뒤로 당기고 또 걷다 보면 힘들고, 그죠? 네. 예, 그런 경우는요, 어머님 지금 연세가 별로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사실 하는 게 좋을 것, 좋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그러면 하냐면요, 네네.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가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주로 신경 눌림 증상을 해결을 하고 네. 디스크나 그 주변에 이제 신경 압박으로 인한 뭐 염증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특히 뭐 복약침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좋고 또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척추 교정을 하는 이제 기법인데 그런 것을 이제 추나요법이랑 봉침 치료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디스크 또 협착증으로 인한 이런 신경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치료는 아직 안 받아보셨나요? 예, 그렇게 치료는 안 해보고 이제 저 정형외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사. 저 주사로 좀 해봤는데요. 예, 그렇게 증상이 그렇게 많이 완화되지는 않고 그래서 예, 그래요. 한방적으로는 또 안 해보고 궁금했어요. 네네. 그 허리 자체에 통증이 좀 있으신가요? 통증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당기는 다리만. 느낌. 예.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진 찍어봤을 때 정도가 심하진 않다고 했다고 했죠, 병원에서. 4번 쪽에 거기 신경이 이제 꽉 막혔다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신경을 막히는 걸 풀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방에서는요, 네. 이제 허리 그 직접 4번, 5번 근처에다가 침 치료도 하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약침이라고 이제 벌독을 네. 정제한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막힌 것을 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생기는 뭐 염증이나 뭐 불편한 증상들을 다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 한두 번 치료해서 좋아지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디스크랑 협착증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다니시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치료를 해서 네. 적어도 이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는 한의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서서히 신경 막힌 게 그럼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아, 그럼요. 그게 그러면 디스크가 조금 나왔다 하는 그것도 같이 연관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데 그것도 같이 되려나요? 네네, 그것을 다 같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리가 네. 당기는 것을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원본 허리를 치료하시는가 봐요. 네, 허리를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리 4번, 5번, 예. 그 문제가 있는 척추 주변으로 침 치료, 약침 치료, 뭐 부항, 뜸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머니 그리고 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네. 치료 원하시면 일단 전문기관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정상이 아픈 게 없으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같은 거예요? 아니요, 어머님 그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해도 예. 지금 당기는 거 있고 이제 앉아 있을 때 괜찮은데 걸을 때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는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아직 54세밖에 안 되시지만 네. 연세가 더 드시면 이제 증상이 더 치료가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그런 게 겁이 나서 아, 예.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못 걷게 되거나 네. 이렇게 그런 경우에 수술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좋아집니다. 예, 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예. 네네. 네, 좀 도움 많이 네,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됐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